반전 미담 TV. 다시 잡을 수 없지만 놓아줘야 할 손. 1996년 서울의 한 명문 국립대학교 인문대 건물과 공대 건물 사이에 위치한 자판기 앞에는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두 사람이 만납니다. 빛나는 아침 햇살 아래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들고 서 있는 최진주와 강재민의 모습이 언제나처럼 눈에 띕니다. 오늘도 밤새 코딩했어. 눈에 다크서클이 심하네. 재민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진주를 바라봅니다. 컴퓨터 공학과 수석인 진주는 항상 노트북을 품에 안고 다니는 모습이 익숙합니다. 검은색 긴 생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리고 안경 너머로 빛나는 눈동자는 언제나 지적인 빛을 발하고 있죠. 어제 새로운 알고리즘을 구현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넌 경영학 발표 준비는 다 했니? 진주가 물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재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영학과에서 인기 많은 재미는 말솜씨가 좋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단정한 외모와 늘 밝은 미소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죠. 당연하지. 발표는 내 특기니까.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을래? 내가 장학금 받은 기념으로 한턱 쏠게. 진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연구실에서 새 프로젝트 회의가 있어서. 미안해. 재민의 얼굴에 잠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밝은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먹자. 우린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테니까. 두 사람은 캠퍼스에서 누구나 알아보는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빛나는 모습 뒤에는 각자의 고민이 있었죠. 진주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미래를 준비했고, 재미는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내면에는 불안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주야, 우리 졸업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갑자기 진지해진 재민의 목소리에 진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싶어. 지금 준비하는 프로젝트로 해외 기업에 지원해 볼 생각이야. 진주의 눈은 꿈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더 반짝였습니다. 재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밝게 웃었습니다. 우린 다 잘 될 거야. 넌 천재니까 당연히 성공할 테고 나도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들어갈 거야. 그러나 재민의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을 진주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재민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실패를 거듭하는 아버지의 사업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웃음 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죠. 수업종이 울리자 두 사람은 각자의 건물로 향했습니다. 진주는 코드로 가득 찬 노트북을 안고 재미는 완벽하게 준비한 발표 자료를 들고서요. 그들의 손끝에서 펼쳐질 미래는 그때만 해도 서로 함께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 뒷모습이 봄볕 아래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평행선처럼 보이는 두 그림자. 하지만 곧 그 선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질 운명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의 마지막 학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을 때였습니다. 진주의 책상 위에는 아메리칸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온 입사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면 재미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중소기업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미래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축하해, 진주야. 내가 얼마나 원하던 기회였는지 알아. 재미는 진주의 소식을 듣고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진주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고마워, 재민아. 너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고 싶었어. 내 코드가 인정받았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네.
둘은 여느 때처럼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죠.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이 짧아지고 대화 사이에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진주야, 내가 미국으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재민이 오랜 침묵 끝에 물었습니다. 진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 서로 응원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네. 왜 너는 항상 멀리 있는 것 같아? 진주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내 꿈을 좇고 있을 뿐인데. 우리 둘 다 빛날 수 있을 거라 믿었어. 재민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넌 혼자 먼저 날아가 버리는구나.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진주는 출국 준비로 바빴고 재민은 취업 준비와 가정 문제로 정신이 없었죠. 자판기 앞에서의 아침 만남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진주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죠. 진주야, 우리 잠깐 볼 수 있을까? 1시간 후 비를 맞으며 캠퍼스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재민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동안 생각해봤어. 우리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주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재민은 진주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우리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될 텐데 미련 없이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실은 어제 오후 재민의 아버지가 그에게 회사 사장의 딸과의 혼담을 권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재민은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는 진주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진주를 보내주기 위한 배려였을까요? 진주는 말없이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에서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긴 침묵 끝에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존중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진주는 돌아서서 걸어갔고 재민은 그대로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진주의 모습이 재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며칠 후 재민의 어머니는 아들의 방을 청소하다 책상 위에 있던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진주가 재민에게 보내는 것이었죠. 어머니는 아들이 사장 딸과의 혼담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은 후였고 그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재민은 진주가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평행선은 완전히 갈라졌고 진주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재민은 혼담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진주를 향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후 최진주와 강재민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헤어진 지 30년이 흐른 후 서울의 한 대형 컨퍼런스장에서는 차세대 인공지능 보안 기술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인공지능 보안 분야의 선두주자 C/EX 기술의 최진주 대표이사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가득한 무대 위로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올라서는 진주의 모습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더 이상 안경을 쓰지 않았고 짧게 자른 머리는 세련된 느낌을 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와 EX 기술의 최진주입니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보안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녀의 발표는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돌아와 창업한 진주는 이제 IT 여성 리더로 각종 매체에 소개되는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죠.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고시원. 좁은 방 안에서 강재민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최진주의 인터뷰 기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은 술병과 서류 더미로 어지럽혔고 방 안에는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재민은 그때 약속된 결혼을 했지만 그것이 그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업이 회복되며 승승장구했지만 무리한 투자로 인해 결국 회사는 파산했고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아내와는 이혼했고 재산은 모두 잃었으며 경찰의 가택 수색까지 받았죠. 한때 밝게 빛나던 캠퍼스의 별은 이제 어두운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넌 여전히 저렇게 살아가고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재민은 화면 속 밝게 웃는 진주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 순간 고시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건물 관리인이 서 있었습니다. 강재민 씨, 이번 달 월세가 미납되는데요. 언제쯤 납부하실 수 있을까요? 재민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까지 꼭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관리인이 떠난 후 재민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력서를 수십 군데 보냈지만 나이 40에 실패한 사업가라는 이력은 취업의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리다 다시 최진주의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그때 내가 다르게 선택했다면.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그를 만들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끔은 만약에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한편 컨퍼런스를 마친 진주는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서서 그녀는 오늘의 성공적인 발표에 대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공허함이 스며 있었죠. 진주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자판기 앞에서 재민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웃고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 재민아.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주는 재민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가끔 특별한 날이면 그를 생각하고 그가 잘 지내기를 바랄 뿐이었죠. 이튿날 아침, 진주는 자신의 회사 임원들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안건은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회에 환원할 차례입니다. 이번에 시작할 C와 EX 기술교육센터는 경력 단절자나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임원들은 열렬히 박수를 쳤고 진주는 이 프로젝트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채우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한편 고시원에서 재민은 마지막 남은 정장을 꺼내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직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해.
겨울이 깊어가던 12월 서울의 한 무료 급식소에는 따뜻한 식사를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창문이 흔들리는 오래된 건물 안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C&EX 기술의 최진주 대표님께서 자원봉사를 와주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급식소 책임자의 안내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주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뒤에 섰습니다. 따뜻한 국을 떠서 건네는 그녀의 손길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진주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때 줄을 서서 기다리던 한 남자가 그녀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진주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재민아. 진주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강재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진주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줄에서 빠져나와 급식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른 자원봉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재민을 쫓아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재민의 뒷모습을 보는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재민아, 잠깐만. 진주가 소리쳤지만 재민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우 그를 따라잡은 진주는 재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재민은 마지못해 돌아섰지만 여전히 진주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어떻게 지냈어? 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다시피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자선 베푸는 모습을 보러 온 거지. 기분 좋지? 그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지만 진주는 상처받은 기색 없이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봉투를 내미는 진주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재민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정은 필요 없어. 난 아직 그 정도로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았다고. 진주는 한숨을 내쉬며 봉투를 재민의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동정이 아니야. 그냥 오래된 친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해서. 재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창피함, 그리고 깊은 후회가 어려 있었죠. 진주는 그런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간이 나면 전화해. 기다릴게. 진주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재민은 그대로 서서 진주가 급식소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C&EX 기술교육센터 안내지와 면접 추천인 최진주라고 적힌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온 재민은 봉투를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그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자판기 앞에서 나눴던 대화들, 함께 꿈꿨던 미래, 그리고 그가 스스로 끊어버린 인연. 왜 하필 지금? 재민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존심과 현실 사이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주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견디기 힘든 수치로 느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회가 그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C&EX 기술교육센터 앞에 서 있는 재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센터에 들어섰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면접 보러 왔습니다. 안내원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양식을 건넸습니다. 교육생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겠어요? 최진주 대표님의 추천으로 오셨다고 하셨죠?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이었죠. 작성을 마친 재민은 면접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다시 한번 진주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면접실 안, 재민은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최진주와 2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주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서류 모서리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는 모습에서 그녀 역시 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재미님. CYEX 기술교육센터 면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년의 남성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재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은 기본적인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력, 전공, 기술 역량에 관한 질문들이었죠. 재미는 최대한 자신감 있게 대답했지만 중간중간 진주와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말이 꼬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재미님은 경영학 전공이신데 왜 기술 교육을 받고 싶으신가요? 다른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재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면접관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는 면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진주가 말했습니다. 2분 잠시 저희에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재민과 진주만이 남았습니다. 왜 그래, 재민아? 무슨 문제가 있어? 진주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난 너의 도움이 필요 없어. 동정받고 싶지 않아. 동정? 진주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내가 널 동정한다고 생각해. 그럼 뭐야? 시해? 과거의 미련? 아니면 성공한 사람의 자선? 재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왜 지금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진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재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간극은 훨씬 더 컸습니다. 난 널 돕고 싶을 뿐이야. 우리가 예전에 꿈꿨던 것처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재민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그리고 그건 내가 날 떠났을 때부터 시작된 일이야. 진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널 떠났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난 정말 널 사랑했어. 근데 넌 날 팔았잖아. 내 꿈, 내 미래, 그것만 쫓아서 날 버리고 떠났지. 진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난 널 판 게 아니야. 넌 스스로 날 버린 거야. 내가 미국에 갈 계획이란 걸 알면서도 그걸 핑계로 나를 떠난 건 너였어. 재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비 오는 날 캠퍼스 벤치에서 그가 진주에게 이별을 고한 그 순간,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널 떠났어. 하지만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 난. 재미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때의 상황, 아버지의 부탁, 가정 형편, 그리고 결국 그가 선택했던 길. 그 모든 것이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진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나보다 너 자신을 더 믿지 못했는지. 그게 지금까지도 안타까워. 우리 함께 노력했다면,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난 내가 떠난 후에도 내게 편지를 썼어. 내가 답장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 넌 받지 못했던 거야, 그렇지? 재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편지? 무슨 편지? 졸업하기 전 내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야. 내 마음을 모두 담았던. 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자고 썼던 그 편지. 재미는 충격을 받은 듯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뭔가를 찢어버리는 장면이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런 편지가 있었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재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주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과거를 후회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우리는 아직 미래를 바꿀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재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30년 전 그가 사랑했던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진실하고 따뜻하고 강인한. 그때 문이 열리며 면접관들이 돌아왔습니다. 면접을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진주는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대답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재민은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날의 면접은 그저 일자리를 위한 면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면접 이후 일주일, 재민은 C와 EX 기술교육센터의 교육생으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깊은 고뇌 끝에 그는 센터에 등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택이었죠. 첫 수업이 시작되는 날, 재민은 조금 일찍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강의실과 최신식 컴퓨터가 놓인 환경은 그에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진주였죠. 그녀는 2층 사무실 창문을 통해 아래 강의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기수 교육생들 중에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 옆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진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교육생들이 다 소중해요. 그들 각자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특별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민에 대한 그녀만의 기대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첫 수업은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강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따라가기 위해 재민은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집중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던 그에게 코딩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강사의 말에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는 너무 많은 것이 이해되지 않아 어디서부터 질문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른 교육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재민은 그대로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었네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재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센터의 젊은 강사였습니다. 네, 좀 더 연습하고 싶어서요.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워해요. 천천히 하나씩 익혀가면 됩니다. 강사의 친절한 지도 덕분에 재민은 그날의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센터를 나서는 재민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성취감이 묻어났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재민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자신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뒷자리에 앉아 침묵하는 교육생이 아니었습니다. 질문도 적극적으로 하고 다른 교육생들을 돕기도 했죠. 특히 그는 센터에서 만난 10대 청소년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학교를 중퇴하고 새로운 시작을 찾아온 아이들에게 재민은 단순한 동료, 교육생이 아닌 의지할 수 있는 형처럼 다가갔습니다. 강 선생님은 정말 설명을 잘해주세요. 저 같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요. 한 청소년이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어느새 센터 내에서 재민을 부르는 애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재민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센터에서의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진주는 재민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센터에서 마주칠 때면 간단한 인사만 나눴을 뿐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앉아요, 재민 씨. 진주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재민은 조금 긴장한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진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밀어주었습니다. 센터 강사직을 제안하고 싶어요. 교육 과정을 마치면 정규 강사로 일해볼 생각 없나요? 재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에게요? 하지만 저는 아직 배우는 중인데. 재민 씨의 경영학 배경과 새롭게 익힌 기술 지식은 좋은 조합이에요. 무엇보다 학생들과 잘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재민은 서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고,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고민해 볼게요. 재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진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런 기회가 있었고, 이제 그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미안함과 용서, 후회와 희망이 뒤섞인 감정들이 말없이 전해졌습니다. 난 내가 준 기회를 욕했지만 사실 내가 나를 마지막으로 지켜봐준 사람이라는 걸 알아. 재민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진주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민이 사무실을 나간 후 진주는 창가에 서서 아래 강의실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재민아.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처럼 사무실을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길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캠퍼스는 벚꽃으로 물들었고 30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자판기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진주는 두 잔의 커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이 자리.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진주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재민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굽어있던 어깨는 펴졌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가 되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변하지 않았네. 재민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만 나이 먹은 것 같아. 진주는 웃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너 여전히 블랙커피지? 재민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 어떻게 잊겠어. 매일 아침 블랙커피 마시면서 쓴맛이 인생이라고 말하던 내가. 두 사람은 벚꽃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지나온 시간을 되새기는 편안한 침묵이었죠. CYEX 센터에서의 1년 어땠어? 진주가 물었습니다. 재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낸 거야. 난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야.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을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그들의 청춘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벚꽃이 폈었지. 재민이 회상했습니다. 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영학 신입생 환영회. 내가 사회자였지. 그때 처음 너를 봤을 때 참 눈부셨어. 그랬구나. 난 오히려 내가 발표할 때 넋을 잃고 바라봤었어. 그렇게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 두 사람은 과거의 추억에 잠겨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아쉬웠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재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진주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진주야, 할 말이 있어. 진주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나, 다시 내 옆에 서고 싶어.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자존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놓쳐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너였다는 걸. 진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이제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벚꽃 한 잎이 진주의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벚꽃잎을 바라보던 진주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마음, 고마워. 정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진주의 대사가 이어졌습니다. 난 이제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 우리는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가는 게 더 아름다운 사랑이 아닐까? 재민의 얼굴에 실망감이 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지만 이내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서로를 응원하는 것. 그것도 사랑이지.
진주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이 맞닿은 순간 오래된 상처와 아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몰라. 진주가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 재민은 진주의 손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것은 작별의 제스처이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고마워, 진주야. 넌 언제나 내게 빛이었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벚꽃은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고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그들의 젊은 날의 추억이 서려 있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는, 멀리서도 서로를 지켜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난 새로운 프로젝트로 시애틀에 가게 돼. 진주가 말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지. 센터에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쳐줘. 내가 있어서 그곳이 더 빛나. 재민의 눈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약속할게. 내가 받은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줄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함께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서로의 성장을 위해 떨어져 있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1년 후 CYEX 기술교육센터의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강당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교육생들과 그들을 축하하러 온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단 위에는 강재민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센터의 정규 강사가 되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한때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요. 그의 말에 교육생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특히 앞자리에 앉아있는 몇몇 청소년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한 청소년이 재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첫 교육에서 만났던 소년으로 이제는 훌쩍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강 선생님, 저 대학에 합격했어요. 컴퓨터공학과요. 재민은 기쁜 마음으로 소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말 축하해. 자랑스럽다. 소년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언젠가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래요. 재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때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성공과는 다른 것이었지만 더 깊은 만족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지구 반대편 시애틀의 한 컨퍼런스장에서는 최진주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로 있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그녀는 전 세계 소외된 지역에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기술은 특권이 아닌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중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서 진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서울에 있는 센터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재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호텔 방으로 돌아온 진주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메일함에는 재민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첨부된 사진 속에는 졸업식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찍은 재민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졸업식이 있었어. 내가 시작한 이 센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지 봐. 짧은 메시지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진주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재민의 얼굴에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찾아야 했던 것,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센터의 옥상에 올라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진주도 지금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까? 다른 곳에서, 다른 밤하늘 아래에서. 강단에 선 그날, 재민은 학생들에게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사랑은 끝나도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면 그건 끝난 게 아니야. 그 말은 단순히 학생들을 위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진주와의 사랑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녀 덕분에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시애틀에서 진주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아프리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교육센터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재민이 보낸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잘 살아, 재민아. 나도 잘 살아볼게. 그녀의 입술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 길의 방향은 같았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지구는 하나였습니다. 서울과 시애틀,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모든 곳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처럼 한번 맺어진 끈은 결코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 그들은 자판기 앞에서 따뜻한 커피를 나누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함께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만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소유하거나 붙잡는 것이 아닌 서로의 빛남을 위해 손을 놓아주는 것. 다시 잡을 수 없지만 놓아줘야 할 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최진주와 강재민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들이 만들어 나가는 세상은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하늘 아래에서 그들은 서로의 별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인지도 모릅니다.